오늘 코스피가 하루 만에 10% 넘게 급락했습니다. 장중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는데요. 지수로만 730포인트, 하루 만에 6천선까지 밀린 겁니다. 불과 어제 반등했던 시장이 하루 만에 정반대가 된 거죠. 원인은 한 달 넘게 시장을 이끌던 AI와 반도체,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AI 수요를 맡던 미국 엔비디아는 수요를 인위적으로 부풀렸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반도체 공급 쪽에서는 중국의 저가 공세 우려가 한꺼번에 나왔거든요. 어제 우리가 위험 요인으로 짚었던 중국과 미국 반도체가 하루 만에 실제 악재가 된 겁니다. 지금부터 짚어드리는 것만 알고 가시면 왜 이렇게 시장이 무너졌는지 한 번에 알고 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먼저 오늘의 숫자부터 빠르게 훑겠습니다. 코스피가 6,023포인트로 10.84% 급락했고요. 코스닥도 705포인트로 7.72% 내렸습니다. 코스피 하루 낙폭이 10%를 넘은 건 시장 역사에서도 손에 꼽히는 수준인데요. 수급을 보면 오늘 누가 팔았는지 분명합니다. 외국인인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만 5조 7천억 원을 순매도했거든요. 그 물량을 개인이 5조 3천억 원, 기관이 4천억 가까이 받아냈고요.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받는 전형적인 공포 장세가 오늘도 반복됐습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건 역시 반도체 두 대장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22만 원으로 13.39% 급락했고요. SK 하이닉스는 155만 원으로 14.65% 내렸습니다. 두 대장이 나란히 두 자릿수로 빠지니까 지수는 버틸 힘이 없던 거죠. 그나마 유가는 오늘도 내려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가 82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환율은 1461원으로 조금 내렸는데 폭락장인데도 원화가 버텨준 건 다행인 대목입니다. 그럼 이 숫자들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오늘 폭락의 뿌리는 한 달 넘게 시장을 떠받치던 AI 랠리 그 자체였습니다. AI는 크게 두 축으로 서 있었는데요. 하나는 수요, 하나는 공급이었죠. 먼저 수요 쪽입니다. 미국 엔비디아가 오픈 AI 데이터 센터에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5조 원 규모의 지급 보증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돈을 대준 회사가 결국 그 돈으로 엔비디아 칩을 다시 산다는 겁니다. 수요가 진짜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 아니냐. 이 순환거래 의심이 커진 거죠. 그러자 엔비디아 주가가 5% 가까이 내리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를 애플에 내줬습니다. 두 번째는 공급이었는데요. 어제 상장한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면서 값싼 디램을 쏟아내는 치킨 게임이 다시 벌어질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디램 값이 4분기에는 정점을 찍고 내려간다는 전망까지 겹쳤는데요. 수요는 가짜일지 모른다는 의심, 공급은 넘칠 거라는 걱정, 이 두 가지가 같은 날 나온 겁니다. 이 공포가 숫자로 나타난 게 바로 서킷 브레이커인데요. 오전 10시 13분이었죠. 코스피가 8% 넘게 빠지자 거래가 20분간 멈췄습니다. 올해 들어서 8번째고요. 우리 증시 역사에서는 14번째였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매도가 거셌는데 그럼 외국인이 뭘 팔고 뭘 담았는지도 한번 보셔야겠죠. 외국인이 그나마 순매수한 코스피 1위는 SK스퀘어로 641억이 들어왔습니다. 2위는 대덕전자의 383억 원, 3위는 현대모비스의 375억 원이 순매수됐습니다. 4위는 SK의 367억 원, 5위 SK이터닉스에도 327억 원이 담겼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이 폭락을 기회로 봤습니다. 기관은 코스피에서 SK하이닉스를 무려 8,996억 원 순매수하면서 저가에 담았고요. 2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820억 원, 3위 셀트리온에는 718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4위 KB금융에는 237억이 들어갔고요. 5위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에도 233억 원이 순매수됐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1위가 심택이었고요. 291억 담았습니다. 2위는 PSK가 289억 원, 3위 파두는 258억을 담았습니다. 4위 두산 테스라는 234억 원 담았고요. 5위인 TSE도 224억 원이 매수됐습니다. 코스닥 기관은 1위 파마리소치에 899억 원을 남았고요. 2위 올릭스가 68억 원, 3위 ABL바이오 63억 원, 4위 알테오젠 54억 원, 5위 펄어비스에도 26억이 들었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를 팔았지만 기관은 그 반도체를 주었다는 게 오늘 수급의 핵심입니다. 이 폭락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건 개인 투자자인데요. 오늘 개인이 그 매물을 받아냈지만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두 배로 투자하는 레버리지 상품에 개인들이 몰렸었는데 오늘 반도체가 두 자릿수로 내려오면서 그 손실이 그대로 커졌거든요. 그러자 금융당국이 오늘 다시 나섰습니다. 2억 원 금융위원장이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 요건을 더 올리고 개인별 투자 한도까지 두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미 오는 31일부터 예탁금 기준이 3천만 원으로 오르는데 규제를 한 번 더 조이겠다는 겁니다. 저가 매수와 손실 확대, 그리고 규제까지. 오늘 개인은 이 셋을 한꺼번에 마주한 날이었습니다. 정부가 개인 규제만 손본 건 아닌데요. 시장 체질을 바꾸는 중장기 카드도 하나 꺼냈습니다. 바로 저PBR. 그러니까 주가가 자산 가치보다 낮은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와 거래소가 오늘 기준으로 발표를 했는데 첫 대상만 최대 220곳으로 추산이 되는데 앞으로 거래 앱에 저평가 꼬리가 붙게 됩니다.
다만 기업이 스스로 개선 계획을 내면 1년간 공개를 면제해주기로 했고요. 오늘 같은 폭락과는 결이 다르지만 금융과 치주, 건설처럼 저평가된 업종에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라는 압박으로 작용할 정책입니다. 그럼 오늘 상한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통합 14개인데요. 대표적인 것만 우선 짚어드릴게요. 반도체 대형주가 무너지는 사이 돈이 다른 테마로 피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양자 컴퓨터 테마의 포톤이 상한가에 올랐는데요. 자율주행 AI 반도체를 만드는 NCN도 상한가에 이름 올렸습니다. 바이오에서는 백신 기업 셀리드가 NK세포 미국 특허 소식을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갤럭시 Z 폴드 8 소재를 공급하는 ICH는 날째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건설 우선주인 지능기업이 우비에도 순환매 자금이 몰렸고요. 오늘 상한가 전체 명단을 커뮤니티 게시글에 정리해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주세요. 폭락한 오늘, 앞으로 볼 지표를 짚고 가겠습니다. 먼저 환율은 증시 급락에도 오히려 소폭 내렸습니다. 증시가 이렇게 빠졌는데도 원화가 버텼다는 건 그나마 다행인 신호인데요. 유가가 계속 내려오면서 물가 부담은 가벼워지고 있지만 문제는 밤사이 미국입니다. 그럼 이 폭락을 어떻게 봐야 할지 판단이 바뀔 조건을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급락의 핵심은 AI와 반도체를 향한 두 가지 의심이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순환거래 논란이 밤사이 미국에서 가라앉느냐, 아니면 더 번지느냐, 그리고 중국발 공급 과잉 우려가 실제 디램 가격으로 확인이 되느냐가 앞으로의 방향을 정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주는 실적이 몰린 슈퍼이크인데요. 당장 내일 수요일이죠. SK 하이닉스, 목요일에는 삼성전자 실적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목요일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금요일은 애플과 아마존 실적이 이어집니다. 오늘 기관이 반도체를 저가에 담았지만 이 저가가 바닥이었는지는 결국 실적들이 말해줄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급락 저가 매수 기회로 보시나요? 아니면 더 빠질 신호로 보시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